올해 대구에서 열린 최대의 국제 행사인 세계 에너지 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총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세계 에너지 총회를 계기로 마련한 기획 뉴스. 오늘은 원자력이 능사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궁극적인 대안인 이유를 알아봅니다. 전국체육대회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인천에서 개막했습니다. 대구는 종합 8위, 경북은 4위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전문 기능인을 우대하려는 마이스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13 마이스터 대전이 오늘 구미에서 개막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막을 내린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는 규모나 내용 면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최도시 대구에는 무엇을 남겼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성원 기자입니다. 이번 총회는 대구를 또 한 번 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대구시로서는 큰 행사를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 think in terms of getting here for people has been long distance, but the mayor is a wonderful host. There is a great hospitality. Everybody is doing an excellent job and it makes really the Congress a beautiful success. 7천여 명에 이르는 총회 참가자로 인해 일부 숙박업소는 특수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국제 행사를 치르기에는 하늘길이 너무 불편했고 호텔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화려한 개막식과 거물급 인사들의 에너지 현안 논의는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수십억 원짜리 행사 기획을 맡은 것은 외지 업체였습니다. 기획 같은 것도 이번에는 사실 대구가 다 하지는 못했어요. 또 많은 부분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좀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 가지고. 총회 개최를 통해 마련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국제기구라든지 관련 기구와 협력해서 많은 에너지 관련된 행사라든지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모이고 하면은 대구가 에너지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치밀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려한 실적에만 만족하고 만다면 또 하나의 포장만 요란했던 일회성 행사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행사가 끝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네, 세계 에너지 총회가 열린 것을 계기로 마련한 기획 뉴스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미래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윤영균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77%, 발전량으로 따졌을 때 31%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력이나 수력 등에 비해 경제성이 높다는 점이 집중 부각되면서 국내 원전에 대한 의존도는 급속히 높아져 왔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고 원전 한 기를 폐로시키는 비용이 최대 1조 원에 가깝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경제성에도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전을 계속 더 짓는 것이 결코 궁극적인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없고 신재생 에너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에너지원을 이렇게 잘 이용을 해서 더 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기존의 생활들을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대체 에너지, 대안 에너지들을 어떻게 더 보급해서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지만 비리와 이권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원전 마피아들의 조직적인 로비와 방해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원전을 포기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전이 아니면 안 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고 시민들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시민 햇빛 발전소를 만드는 등 참여 열기도 높습니다. 오늘날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성서산업단지 옥상을 이용한 대규모 발전 시설 유치의 한 일정 부분을 그 시민들의 참여에 할애를 한다든가.
대구를 한국을 대표하는 신재생 에너지 도시로 만드는 것,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주 월성 원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원전 비리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질타가 쏟아졌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원전 비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지만 한수원의 대책은 여전히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청렴 성공 프로젝트 시행이나 협력사 청렴 소리함, 이게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요,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부패방지위원회가 뜨자마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했던 사항들입니다. 특히 한수원이 원전 관련 구매 업무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구매해 비리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리 예방 대책으로 내부 고발 제도를 권고했습니다. 한 가지 좀 건의 드리면 내부 고발자 우대 제도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수명 연장 논란을 겪고 있는 월성 1호기는 철저한 안전성 규명이 전제돼야 하고 폐쇄 결정에 대비해 원자로 폐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행 원전 반경 10km인 비상계획 범위를 30km까지 확대하고 이 기준에 맞춰 주민 방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글로벌 스탠다드를 하면서도 이 비상계획구역은 선진국에 비해서 짧아요. 근데 선진국은 30km까지 물론 이제 그렇지만은 여야 의원들은 이어 월성 1호기의 내부와 방패장을 직접 둘러보고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보강된 안전 설비들을 점검했습니다. 또 원전의 안전 문제는 정부나 국회의 감시 체계 못지않게 전문가 집단의 양심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 검증이 중요하다며 안전성 확보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서울업체가 전체 공사비의 34.2%인 1조 6,500억 원을 수주한 것을 비롯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업체가 전체의 50.2%를 따냈습니다. 반면에 대구건설업체는 4.3%인 2,000억 원을 수주했고 경북업체도 13.8%인 6,600억 원을 수주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육대회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인천에서 개막했습니다. 지난해 준우승을 거둔 대구시와 종합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선전이 기대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스포츠 제전인 전국체전 94번째 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선수와 임원 3만여 명이 일주일 동안 정식 종목 44개, 시범 종목 2개 등 46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전국체전 일주일 동안 땀과 열정으로 우정을 쌓고 아름다운 서해의 석양노을에 우리 인천에 막고한 것을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개최도시로서의 이점을 살려 준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던 대구시는 이번 대회는 종합순위 8위로 목표를 낮춰 잡았습니다. 전통 강세 종목인 궁도와 테니스, 레슬링 등에서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723명을 출전시킨 경상북도는 축구를 비롯해 수구, 탁구, 농구 등 배점이 높은 단체 경기에서 많은 점수를 확보해 종합순위 4위에 도전합니다. 올해 전국체전은 내년 아시안게임을 앞둔 만큼 좋은 기록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광을 넘어 자기 고장의 명예를 걸고 뛰고 던지고 달리는 선수들의 환호와 가쁜 숨소리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인천 일원 65개 경기장에서 이어집니다.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진로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전문 기능인을 우대하자는 마이스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비 마이스터들이 한자리에 모인 마이스터 대전이 오늘 구미에서 개막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 마이스터 대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전문 기능인을 꿈꾸는 학생과 명장, 주요 4bin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멘토단 발대식을 비롯해 기능 경기대회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전국의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고 학생들이 기계와 전기, 전자공학 등을 응용해 만든 각종 전시장, 기능, 로봇 경진대회 등이 눈길을 끕니다.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서 좀 더 기술인을 더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빵과 쿠키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마이스터 대전은 적성이나 장래 희망 등에 관계없이 일단 대학에 진학해 기술직보다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을 희망하는 세태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마이스터 운동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학력 실업 사태도 예방을 하고 또 고졸 취업을 또 장려하는 여러 가지 부수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고 전문 기능인을 우대하자는 마이스터 운동은 올해부터 전국 규모로 확대돼 국민의식 개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 해경은 오늘 사고 해역 기상이 낮음에 따라 파나마 선박 사고 현장에 잠수대원을 투입해 기름 유출 상황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잠수대원은 사고 선박의 공기 통로인 에어벤트와 유류탱크의 파손 상태 등을 조사해 오늘 중으로 기름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선박의 상태를 확인하는 대로 유류탱크의 기름을 유조선으로 옮기고 선박군안 전문업체와 인양 작업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요즘 날씨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가끔 구름은 많겠지만 나들이 하기 괜찮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은빛 억새들이 반짝입니다. 시민들은 억새 사이로 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차가웠던 아침 공기와 달리 낮에는 대구의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주말에도 나들이 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대구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 낮 기온은 21도로 여전히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처럼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 하지만 양이 많지는 않아서 주말 나들이길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주말 이렇게 억새풀이 우거진 길을 따라 산책하시면서 깊어진 가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상캐스터 공준입니다. 민주당 홍일학 의원이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시험평가실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41차례 사용 건수 가운데 민간업체 사용 실적은 6개 업체 26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 로봇기업 368곳을 기준으로 하면 사용 비율이 1.6%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봇산업진흥원의 최근 3년간 장비 가동률도 15%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내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인 기초연금은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업인 만큼 100% 국가재정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전국체전이 열린 인천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만약 지방재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현재 지자체가 분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대구시의 관광산업 정책과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에 대해 토론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연말이면 기반 조성이 끝나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산단과 달성공단, 비슬산 서남부 일대, 낙동강 주변을 하나로 묶어 비슬밸리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비슬포럼이 마련해 열린 토론회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공래 기획처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효율적인 비슬밸리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체제에 의한 발전 전략 추진과 대구시 미래창조과학부 등 책임 있는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6시 사이에 대구시 동구와 수성구 일부 지역에 흐린 수돗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지역은 동구는 신천 1, 2, 3동과 효목 2동, 수성구는 범어 3동입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계 조정 작업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이대 지역에 흐린 수돗물이 나올 수 있다며 미리 수돗물을 받아둘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33살 김모 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대구시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5,3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